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재은입니다. 이번 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번 주인데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재료들을 국내 증시가 어떻게 이번 주는 소화해낼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오늘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각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파악해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2381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0.59% 정도 하락하면서 715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죠. 든든한 네 분의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사영관 차장, 마지막으로 유영아 과장과 함께 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들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움직일 특별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진했었죠. 하지만 이번 주는 다양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3일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 15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요소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함께 이번 주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가 반발 매수세 속에서 상승 반전한 영향을 우리 증시가 고스란히 받으면서 우리 증시 양대지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양시장이 커플링 현상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17원 가까이 내리면서 1,301원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상자산 시장도 상승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증대된 상황에서 3대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이번 주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3% 넘게 주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난주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지만 600개 넘는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연출했는데요. 대형주 관련주에서는 이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는 부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두 업종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반도체 투톱은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8만 닉스를 회복하는 모습을 함께 포착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삼성 형제들이 2%대의 상승폭을 자랑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시총 5위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도 함께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판매량 감소에 이 동반 이익 쇼크가 우려되면서 3%대 약세를 보였고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쳤는데요. 한편 삼성전자가 최근 가입자 4억 2천만 명의 이 인도의 1위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5G 무선 접속망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이동통신 시장인 만큼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 인도의 5G 시장에 삼성전자의 글로벌 입지가 두터워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장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1위부터 3위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3%, LG에너지솔루션이 0.97% 약보합 출발이 예고된 가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47% 내리면서 8만 전자를 겨우겨우 지켜내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홀로 빨간불을 켜고 0.24% 오른 82만 9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삼성 SDI와 LG화학 2차 전지 관련주가 장 후반에 낙폭을 키우면서 6%대 주저앉았습니다. 전장 나스닥의 반등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성장주들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장 현대차만이 보합권에서 16만 2,500원의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 그리고 네이버, 기아도 모두 약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1%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62만 1,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 코스닥에서는 무려 6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르면서 역시나 상승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시총 10개 종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연출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주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그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에는 HLB가 보합권에서 32,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1위부터 4위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 LNF는 1%대 약세를 보이면서 약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특히나 큰 낙폭을 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 넘게 주저앉으면서 4만 원대를 이탈하고 39,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2차 전지주 이 에코프로가 6%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10%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단숨에 코스닥 시총 8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이 중국에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이 K 콘텐츠가 강세를 보인 요즘 시장이었는데요. 중국에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이 방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사로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떨까요? 오늘장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0.12% 오르면서 100원 상승한 83,2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코스닥 시총 8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굳건히 지켜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밖에 에코프로와 펄어비스 6, 7위 종목은 보합권에서 전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과 리노공업 같은 경우 하락폭을 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7.77% 거의 8% 가까이 주저앉으면서 6만 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또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은 특징주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스닥 시총 10위권으로 들어선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이 중국이 한류 제한령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6년 만에 비로소 훈풍이 불어온 건데요. 중국 OTT 중 하나인 유쿠는 오늘부터 한국 드라마 25, 21를 방영한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지난 8일 비리비리에서 공개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에 이어서 이달 중국에서 OTT에서 방영을 시작한 두 번째 한국 드라마가 되겠는데요.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 속에서 콘텐츠 관련주의 흐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지난주 16% 넘게를 주가를 키우면서 올라섰던 콘텐츠주인데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빨간불과 파란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빨간불을 켜면서 1.54% 상승한 9,88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만 원의 주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관련주도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이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면세와 화장품 기업에는 좋은 흐름이 이어갈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등락을 거듭하다가 금요일에는 6.34%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73만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1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내다가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지난주에는 1.69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0.14% 빠지면서 7,2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12월 12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살펴보면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다가 금요일 날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한 해 또 마지막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슈퍼 위크입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중 어떤 이슈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냐 혹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내용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장 상황 살펴주실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자, 전날 이제 미국 시장이 소폭 조금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CPI 지수 발표랑 모레 있을 이제 FOMC 결과 두 가지를 앞두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기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내일이 아니면 이제 모레 변동성이 뭔가 나올 텐데 지난번 이제 CPI 지수 발표랑 FOMC 발표 때에서는 미국 시장이 급등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과연 급등을 이룰 것이냐? 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유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이제 쉽게 물가가 안 잡히는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관망하자라는 주의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그 CPI 지수랑 그다음에 FOMC가 결과가 좋게 나와서 지난번처럼 좋은 결과로 다시 미국 시장이 11,500을 돌파를 하는 강력한, 그러니까 한 방에 돌파해도 되고요. 뭐 두 번 나눠 돌파해도 되고, 세 번 나눠 돌파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 여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산타랠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타랠리가 찾아오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이 지금 별로 그렇게 나질 않죠. 왜냐면 벌써 12월 12일인데,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흐름들은 지난주 화수요일 날 벌써 돌파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면 산타랠리가 됐을 텐데 지난주 화수요일 날에 돌파가 되지 않고 FOMC를 앞두고 지금 여기까지 밀어놨다라는 것은 조금 수상하다.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커졌겠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흐름은 여기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지난주 여기서는 어떤 거냐? 수요일 날 이때에서는 분위기 좋았어요. 이때에서는 산타랠리 분위기가 괜찮았고 그래서 제가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70%에서 75%, 뭐 80%까지 늘었다. 라는 얘기했던 것도 미국에서 지금 여기를 고점을 돌파하려고 장대 항복을 일으키면서 그때 당시 나스닥 그 움직이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 지수 움직이고 기술주 움직이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으면 그거를 계속 이어주면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에 넘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에 넘어가서 지금쯤 12,000원에서 12,500에서 놀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이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 안 나오니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글러먹었다. 산타랠리 안 올 수도 있다. 현금화해라. 현금화해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게 지난주인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혹시 모르죠. 내일과 모레 사이에 5%, 7%, 8%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갈지도.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 주식을 사주고 공략해주면 되는데 반대로 떨어지면 종목들이 박앤세일이 나옵니다. 그 종목들이 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주에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걸쳐가면서 뭐를 알아? 현금화 대응 어느 정도 해라. 왜냐하면 CPI 지수랑 그다음에 FOMC 결과를 앞두고 미국 시장이 장대 항복이 나오지 않으면 흔들릴 수도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려면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급등이 나왔었어야 돼요. 거예요.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왔었어야 되고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2,500을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안 되는 걸 보고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이상하다. 화요일날도 야 이거는 현금화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수요일날부터 현금화하라. 목요일날도 현금화하라. 근데 금요일날 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좋다. 그래도 매매를 할 거면 뭐를 하라? 중국 소비주를 하라라는 얘기는 계속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도지원 앵커님이 아침에 베타로 들어오셨는데 그때에서 제가 지금 시장이 이상해도 하려면 중국 소비주를 하라. 지금도 중국 소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금요일 날 아침 방송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냥 관망하시고 어쨌든 매매는 중국 소비라 그랬는데 그러면 중국 소비자 계속 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FOMC 결과를 딱 봤을 때에서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서 시장이 지금 많이 안 빠지니까 이렇게 버티는데 만약에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밑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중국 소비주도 흔들려요. 그러면 중국 소비주 흔들리면 싸게 사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미선물은 지금 마이너스 권역에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종목 들어온 거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전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바로 전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한국전력이 지금 한전법 개정안 그러니까 한전체 발행 한도에 대해서 확대 법안이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결이 되니까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전기세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의견이 많이 지금 실리고 있어서 전기료가 지금 뭐 한 3배 정도 오를 것이다 하는 이제 분석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한국전력한테 지금 호재 뉴스거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유가 되고 만약에 공략하겠다라 그러면 흔들 때 좀 싸게는 공략은 가능하다. 어쨌든 이 이슈는 계속될 거고 일단 전기료가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호재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얼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 아침부터 아주 그냥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인트 스텝이라는 이제 줄기세포 쪽에 치료제가 있어요. 조인트 스템, 스텝이 아니고 조인트 스템. 이거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지금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해도 줄기세포 관련된 이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 쪽은 지난주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얘는 아직 급락을 하네. 아마도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뭔가 악재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 한 14,000원에서 12,000원. 그리고 먼저 선조정 받은 걸로 좀 생각하면은, 만약 이거를 공략하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밀리는 거 보고, 빌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쪽에서 12,000원대? 이 정도 내에서 건져내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FOMC 때 별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이런 종목들이 빠졌다가 먼저 선조정 받고 버틴 다음에 다시 시장이 반등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쪽이 OTT 관련주 쪽이니까. 어쨌든 조정받은 종목들은 중국 소비주들은 괜찮다라는 의견이니까 일단은 많이 빠지는 거 확인을 하고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는 0.47%, 코스닥은 0.45% 정도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약세로 시작을 하네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 주말에 어떤 생산자 물가 지수 부분들의 어떤 생각보다 이제 강한 어떤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약세로 좀 되고요.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분수령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계속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횡보 등락 바닥 다지기 국면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횡보 등락을 보이다가 이번 주 중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지금
충분히 한 1주, 2주 가까이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추세 반전 가능성이 이제 무엇보다도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거래소 지표를 보면은 첫 번째 고점에서는 거의 22일 정도 현재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가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가 조금 반등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최근 이제 3일 전에 이제 망치형 음봉이 저점의 신호가 좀 나와줄 확률이 많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현재 의미 없는 하루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은 크게 보면은 횡보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지수도 거의 한 삼각 수렴형 형태로 보이면서 현재 2차 상승, 계단식 상승을 좀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폭에 빠지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같은 어떤 횡보 등락만 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우일선 안착이기 때문에 단기 매수 신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다 모두 마이너스 약 0.5% 정도의 약세이기 때문에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시장의 큰 흐름 특징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늘 원풍물산, AD치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쳐줬는데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에 따른 관리 종목 해제 공시가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일회성 어떤 급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특징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움직임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부분들은 현재 중국 중심으로 현재 이제 코로나 관련된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처리한 모습, 위드 코로나 전환이 좀 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요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 현재 미국에서 트리플 데믹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감기약 관련된 어떤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영진약품이 연달아 현재 이틀 연속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후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국제약품이 이제 첫 번째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현재 2, 3일 정도의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 나와주면은 한번 국제약품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현재 3일 전에 상승 삿발 형태를 보였던 현재 일양약품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일양약품도 이평선이 21선과 61선이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이제 상방 변곡점, 이제 상승 삿박 캔들, 출발 신호 캔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제 한번 쉬어졌고 오늘 약간 숨구르기지만 갭상승의 음봉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눌림목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될 종목군들은 현대바이오 쪽이 해당이 되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현재 코로나 임상 이상이 끝났고요. 투약도 끝났고 현재 환자 모집도 끝나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 항바이러스 쪽으로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 형태로 보면은 거의 한 40일 주기로 탄생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3일 전에 상승 삭발형 현재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상승이 약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현재 N자형 가능성에 약간 무게를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장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첫 번째 조정을 보이고 그 한 1년 만에 땅바닥을 보이고 좀 올라가고 있고 지난달에 상승 삭발, 이번 달에 이제 십자 조정이죠. 겨울철 유행이 많이 다가온다면은 한번 쌍봉 고점까지도 가능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특별히 관심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그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 물론 여기서는 백신 진단 키트 쪽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지만은 일반 제약업체 흐름들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한번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은 부광약품도 서서히 약간 계속해서 그 직전 고점을 현재 돌파를 하는 당시에 있어서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콜데온으로 인기가 있는 대온제약 부분들을 약간 이제 보셔도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 오늘 이제 갭상승을 약간 준비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 전체 이렇게 좀 섹터를 한번 보고요. 다음 의미 있는 부분들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콘텐츠 관련된 그 테마가 계속해서 선언매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강세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현재 차트도 좀 괜찮은 부분 중에서 한번 골라준다면은 현재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현재 최근에 좀 자주 언급을 좀 드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21선, 61선이 크로스되고 오늘 모처럼 거래량들이 좀 터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움직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와 함께 약간 비싼 움직임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이 약간 지금 사마 네트워크입니다. 사마 네트워크도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린 종목군 중에 좀 해당이 되는데 20일 주기 탄생 파동 이런 그 수렴이 나와줬을 때 현재 그 상방 가능성이 좀 있는 조짐이 보여줬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도 지금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수하기는 조금 늦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순환매 종목으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격이 좀 낮은 종목군 중에 한번 보자면은 숏박스라는 종목군도 지금 전체 한번 크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다가 승물기 국면이죠. 그래서 N자형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숏박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외에 좀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이제 쭉 보시면은 현재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해서 이제 정배열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후발 종목에 좀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 이격이 낮은 종목군에 좀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는데 에이스토리라는 종목군도 지금 탄생 파동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1주기
그리고 어제 이제 상승 삭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갭상승이 좀 되면서 거래량들이 약간 분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현재 유념을 하시고 오늘 대응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약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순매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일단 지수는 코스피가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지금 0.2%가량 소폭 빠지는 형태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오늘도 일단 하락이 추가적으로 조금 이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30억가량 팔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248억, 250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위주로 해서 소량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여전히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전기전자가 580억 중에서 300억 매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크게 매도하는 쪽들은 보이지는 않네요. 비금속 정도가 100억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운송 장비 한 50억 정도의 매도가 건설업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소량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40억, 30억씩 각각 매수가 나오면서 개인들만 70억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 보게 되면 역시나 수급이 외국인들 위주로 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300억의 매도가 역시나 나오고 있고요. 투신 사모펀드가 소량을 받아주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신, 방송, 서비스 이런 쪽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굉장히 미디어 관련주로 묶이면서 탄력이 좋았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IT 하드웨어라던가 IT 소프트웨어, 통신, 방송, 유통 할 것 없이 코스닥 전 업종에 대해서 거의 다 매도하고 있어요. 제약이라던가 방송 서비스 쪽도 40억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게임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대해서도 역시나 40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5G 관련해서 통신장비 업종이 굉장히 좋은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 흐름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통신장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아침에 50억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 상태에서 종목들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5G 섹터를 따라갈 것인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리는 순간에 계속 지금 집계가 들어오면서 통신장비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투신과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합쳐서 10억가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전체로는 이렇지만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가수급 확인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10시 이후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우량 기업이라던가 벤처기업, 중견기업, 신성장 기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매도가 강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외국인 코스피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730억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2%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양봉, 그래도 음봉이 크게 나지는 않고 있어요. 양봉을 만들려는 좀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삼성 SDI도 0.6% 빠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뭐 이걸 지금 당장 배터리 관련주로 묶기가 좀 애매해요. 시세는 비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3사가 전부 다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5%가량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빠지고 있어요.
LG 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 상위에서 거의 유일하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0.5%의 강세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시세들이 계속 이어질지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현대차, 기아 지금 고압권에서 살짝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에서 운송 장비 업종 역시나 외국인들 70억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의 개인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운송 장비단에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지금 가십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강보합 정도, 약보합에서 강보합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1.3%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는 0.5%가량의 플러스 강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은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3%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주 내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매력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 오늘은 1에서 2%대 약세 흐름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크래프톤 1% 강세, 하이브가 2.2%의 강세로 오늘도 미디어라던가 엔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좀 괜찮은 편이다. 시장 대비해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1.6%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2%의 상승세, 그리고 넷마블까지도 3% 상승하면서 엔터주와 게임주 중에서 대형주들이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웨이와 현대건설 굉장히 좋아요. 3.5%에 가까운 하락세를 오늘은 보여주고 있고요. ST바이오센서가 1에서 2%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 가운데 BGF 리테일, 롯데지주 이런 유통 관련주들도 1% 이상의 하락세를 현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일단 지수 자체도 코스피보다는 덜 빠지고 있지만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이지만 그 밑에 에코프로 BM 지금 0.5% 상승 중이고요. 에코프로는 2.4%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LNF도 1.3%, 지금 2차 전지 그동안 약세 흐름이 시연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결국 이런 쪽들로 또 꺾인 만큼 대기 매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시총 4위에 위치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도 0.7%의 상승으로 바로 돌려세우는 모습을 봤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넷마블이라던가 이런 쪽들과 연동되는 게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죠. 4.6%의 강한 상승 흐름. 예전에 좀 찾아볼 수 없었던 흐름인데 최근에 어떤 미디어 관련주, 재벌식 막내 아들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일단 IP를 확보했다라는 기대감에 미디어 전반을 끌어올렸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중국 관련주, 중국에서 우리가 한알령의 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미디어라던가 리오프닝,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이런 쪽들의 주가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첨보도 3% 이상의 상승세고요. CJ ENM이 거의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슷한 상승률 5%에 달하는 상승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도 달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은 지켜보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케어젠, 원익IPS, 성일하이텍 전부 다 3%의 약세 흐름인 가운데 네이처셀이 13%에 달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너무 캐시카우 역할이 없는 신약이라던가 단순히 바이오적인 기대감만 가져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ST바이오센서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업체인 휴마시스가 5.4%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웹툰이 상위권의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핑거스토리가 21% 상승세인 가운데 탑코미디어, DNC 미디어가
5에서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 관련주는 뭐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제넨바이오라는 종목 하나가 18%의 상승률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히 의미 부여할 수 없고요. 영화 쪽에서도 어키 스튜디오가 2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CJ ENM, 쇼박스, CJ CGV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바타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장 관련주, 미디어 관련주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더불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규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화와 드라마가 뜨겁긴 한가 봅니다. 관련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 주고 있네요.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형화 과장님과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수급으로 시장을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 금요일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들어와 줬죠? 네, 일단은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일단 오늘은 아침부터 좀 다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도 좀 밀리는 상황인데 일단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기존 주도주라고 불리우던 종목들, 피팅이나 2차전지 이런 쪽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진 전주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결국에 연말 대주주 양도세 과세와 기관의 내년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포트로 리밸런싱하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올해 수익이 좋았던 종목이나 종목을 개인이나 기관에서 좀 탈출하고 눌려있던 섹터로 순환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관은 빈집 처리에 나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2차전지가 지금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의 어떤 수요 우려, 거기에다가 루시드까지 지금 재고 증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침체로 인한 어떤 이 수요가 전기차에도 영향을 지금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고정 가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높은 가격대의 사이클로 좀 들어가는 국면을 좀 여의도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2차전지 소재주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부터 컨셉 미스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밸류체인들까지도 우려가 되면서 수급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2차전지는 꽃만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 회복이 있기 전까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눌림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수익률 게임에서 이기려면 기존 주도주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봐야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금요일 날 기관의 매수는 중국에서의 OTT 계약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연말과 내년 1월 신작 오픈을 또 줄줄이 앞두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쪽 중점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중국 리오프닝은 큰 그림으로 열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재료이고요. 그리고 바닥에 눌려 있었고 수급이 빈집이었던 대표적인 섹터인 5G 쪽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큰 그림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웹툰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오늘도 웹툰 관련주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 외모 지상주의가 애니메이션으로 넷플릭스 쪽에 공개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핑거스토리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먼저 지금 수급 쪽에서 바스켓으로 들어오고 있는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쪽이 나중에 주도주 섹터가 이미 사실 주도주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OTT 관련주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콘텐츠리 중앙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제가 볼 때는 이 섹터의 어떤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실적이죠. 실질적인 모멘텀은 글로벌 OTT와의 콘텐츠 계약에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TS의 구경이가 이제 계약이 되면서 또 급등을 했죠.
계속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이쪽의 섹터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픈 손가락 있죠. 돈 안 되는 극장이 있죠. 메가박스. 그런데 지금 그 아바타의 흥행 예고가 되고 또 연말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또 기대작들이 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극장 쪽이 돌아설 것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사를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40편 이상으로까지 지금 끌어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총 5천억은 너무 큰 저평가로 보거든요. 사실 시장 좋을 때, 유동성이 좋을 때는 텐트폴 한 작품 정도를 만드는 게 있어서 시총 한 1,000억 원 정도로가 평가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시총 6천억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간 40편 제작 역량을 가진 국내의 드라마 제작사는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밖에 없는데 2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섹터 전반이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넷플릭스와의 장기 계약이 마무리 구간에 들어왔고요. 3년 전 계약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OTT 제작사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리한 단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리쿰률 반영 또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계약 갱신에다가 4분기에는 아일랜드, 그다음에 내년에는 도적, 스위트홈2, 별들에게 물어봐, 설계자들 같은 텐트폴 신작이 대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리레이팅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OTT 업체들이 아무래도 콘텐츠 확보 경쟁의 수혜가 지금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미, 중국, 동남아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OTT 제작사들 대형사 위주로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이 대형사라고 한다면 중소형사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에이스토리랑 펜앤터인데요. 먼저 에이스토리 말씀을 드리면 시즌제로 이제 이루어진 킹덤, 그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제작 역량이 확인된 컨텐츠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기대작이 있죠. 무당이라고 해서 이게 시즌제로 제작될 것이기 때문에 IP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총 6천억 중반대인데요. 3천억 정도까지는 열어둬도 괜찮지 않나라고 여기저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펜앤터입니다. 펜앤터는 그 건물도 또 상한 DMC에 가지고 있고요. 자사 건물. 그래서 현금 그 플로어가 참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중국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공식 방영이 시작이 되면서 한한령 해제까지 지금 완전하게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펜앤터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닌 내년을 보시고 좀 투자해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강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현금 흐름이 좋고 내년도에 편수로는 대형사 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 2천억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기관 쪽에 접근을 하고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는 보실 만한 섹터 5G인데요. 수급 보시면은 HFR,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지금 이노와이어리스까지 네 종목 강하게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5G 섹터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화웨이 관련 이슈와 내년 5G 투자 확대의 기대감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기엔 너무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쪽에서의 이탈한 자금이 지금 눌려있던 이 섹터로 재분배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강한 상승세의 명확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의 1위 통신사에 5G 장비를 공급한다는 호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벤더인 에스테크의 큰 폭의 상승이 이를 저는 뒷받침해주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가야 되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스페타시스나 HFR,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정도가 나와 보이기 때문에 기관은 결국 숫자 나오는 종목들로 내기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단 삼성전자 직납업체들까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동사는 이제 기판 중에서 통신망 MLB 기판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집중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G 통신망 인프라 투자 확대가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사를 관련주로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MLB 시장에서 1, 2등을 다투는데 업황도 또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았음에도 다른 기판과 같이 피크업 우려를 반영하면서 주가는 다소 부진했는데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 성공하면서 연간 서너대 체력으로 올라왔거든요. 시총은 이제 4천억이기 때문에 20회타 시세 저평가된 종목으로 아마 기관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노와이어입니다. 5G 관련주 전반의 시세가 급등했는데 사모펀드나 투신 같은 경우는 이노와이어에 집중을 했고 연기금은 이제 서치시스템, HFR 실적 좋은 종목들에 집중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인도 1등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그 회사로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혜주로 동사를 꼽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위주로 먼저 선별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5G 관련된 부분까지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